지난주 폭발 화재 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욕탕에 대한 추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섭니다. 교사들이 공교육 회복의 날로 정한 4일, 부산에서도 1,600여 명의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초등학교는 단체 수업과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히는 송정해수욕장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야놀자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일 화재 진압 중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욕탕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폭발이 일어났던 지하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변했습니다.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지하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합동 감식단은 먼저 바닥에 있는 잔해를 치워낸 뒤 발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감식단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지하에 있는 연료 탱크는 부풀었고 상판은 찢겨 나갔습니다. 연료 탱크 내부에서 외부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형태가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는 현재 500여 밀리리터의 경유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료 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는 모두 뜯겨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식단은 2차례 폭발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 자체는 그쪽 부근으로 판단은 되지만 발화 요인이 다른 요인으로 해서 폭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건물 지하에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고 진화 중 2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진화 중이던 소방관 10명과 동구청장 등 23명이 골절과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과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1명은 경상입니다. 동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화재 현장 주변 주민을 대피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입니다. 그중에서도 송정해수욕장 일대인데요.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지역을 워케이션 성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핑이라는 즐길거리가 더해져 사계절 방문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덜 북적여서 보다 여유롭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과 함께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이 워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송정해수욕장 일대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일대를 도시명 워케이션 빌리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정동의 공공유휴 건물에 거점 센터를 만들고 업무 공간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바닷가 인근의 빈 건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숙박과 관광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다치자재와는 차별화된 도시명 워케이션으로 저희 구에서는 진행할 예정이며 5일 이상 워케이션 신청자에 대해 1일 4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관광 바우처로는 1일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는 서울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사업을 펼쳐 참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간 방문객은 수백만 명이지만 정주 인구는 해마다 줄며 10,000명이 제한되는 송정도.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당연히 잠만 자고 가실 거 아니고 뭐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변 상권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실 거기 때문에 서핑 명소 송정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 취향대로 꾸며진 동네 책방을 독립서점이라고도 합니다. 출판업이 고사위기에 놓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서점은 지역에서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HC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위로 책과 함께 유화들이 눈에 띕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김효한 씨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첫 개인전 장소로 김 씨는 자주 찾는 동네 서점을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작품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되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꿈을 여기에서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내비치셨고 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좀 이 서점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현정 씨는 일상 속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북 큐레이터입니다. 이게 손님들이 남기고 가신 고민인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 책이랑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쓰신 분도 다시 찾아오고 계시지만 사실 고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셔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고 계세요.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독립서점은 언제든 들러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대형 서점에 입고되지 않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 등 행사도 열립니다. 대형 서점은 대형 마트라고 하면은 독립서점은 약간 큐레이팅이 된 편집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 작가의 책을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물을 만나러 가는 거죠. 독립책방의 인기 비결은 개성과 취향,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마련해 대형 서점이 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가치 소비에 적극적인 2030 세대가 이용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책 자체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적 소비를 하는 것이죠. 공간의 소비이기도 하고 취향의 소비이기도 하고 이게 젊은 세대 중에는 좀 백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SNS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4대 대형 서점의 영업이익이 2021년 298억 원에서 지난해 199억 원으로 33.3% 줄어든 반면 지난해 전국의 독립서점은 모두 815곳으로 전년보다 70곳 늘었습니다. 서점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서점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영세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 장치들이 있는데 도서와 출판의 판매 영역에서는 그런 제도 장치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책을 파는 곳 이상의 매력을 갖춘 독립서점.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 많이 가실 겁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찾아 먹고 오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맛의 고장 전북에서는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데요. 전주 현지인들은 비빔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나라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알아봤습니다. 맛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전주 비빔밥인데요. 전주 사람은 전주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데 전주 사람 안 먹어. 나는 먹고 싶으면 내가 비빔 먹지. 나갈 땐 되게 고기를 먹지 뭐 비빔밥 안 먹죠. 그냥 된장찌개에다 집에서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냥 그건 먹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르게 됐을까? 비빔밥의 유래부터 알아봤습니다. 비빔밥은 조선 인조 때 쓰인 책 기재잡기에선 고추장과 같은 양념 없이 대접에 생선과 채소를 섞어 혼돈반과 같이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됐고, 명나라 골동 13설이란 책에선 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이라 한다 쓰여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 쓰인 양반가의 조리책 시의 전서에선 전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나물도 볶아 넣고 다시마도 튀겨 부숴 넣는다며 부빔밥, 즉 과거 비빔밥을 설명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명칭도 변화했고 지역마다 산채 비빔밥, 강된장 비빔밥, 꼬막 비빔밥 등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왜 전주에서 비빔밥이 유명해진 걸까? 전주 비빔밥 무형문화재 김연임 명인의 따님께 물었습니다. 그릇도 녹그릇에 담아내고 궁중 음식처럼 신설로 형태로 이렇게 펴서 담아보고, 그 다음에 귀한 음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궁중 음식 유래설에 근거한 전주 비빔밥을 음식점에서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하고 그 협약을 맺고 전주에 오시는 관광버스로 여행 오시는 손님들한테 비빔밥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전주 사람들의 음식 솜씨 좋은 그 솜씨가 한 그릇의 비빔밥에 담겨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 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 비빔밥을 먹는 것보다는 전주 비빔밥은 대접의 음식으로 언제부턴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한편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 이름도 비빔으로 개명한 전주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빔 문자를 개발하고 비빔 노래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유 비빔 선생은 전주 비빔밥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가면 뭐 곤드레 비빔밥 이런 게 각지에 있지만 우리 전주가 그 비빔밥이라는 비빔 단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전주하면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 비빔밥. 이렇게 전주는 비빔밥 플러스 비빔 콘텐츠를 파는 데다. 비빔의 메카다. 세계를 비비는 비빔 메카다. 이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자 한 도시를 대표하는 비빔밥.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 번쯤 사 먹을 계기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교사들이 공교육 회복의 날로 정한 4일, 부산에서도 교사 1,600여 명이 연가나 병가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9,300여 명 중 1,600여 명, 17%가량이 4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휴업한 초등학교는 없지만 17개 학교에 장학사 31명을 보내 교육활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근한 교사가 많은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단체 수업과 체험활동 등으로 정상 수업을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부산시가 야놀자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협력망과 각종 홍보 채널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2030 세계박람회 심포지엄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경쟁 발표와 연계한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이 4일 부산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시절 교육청 감사관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 감사관 임기가 늘어난 것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